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기중입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주시 교육감 후보 토론에 이어 오늘은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장만채 전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전남은 8년 만에 새 교육감을 맡게 됐습니다. 과연 새 교육감은 누가 될까요? 또 전남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새 후보와 함께 앞으로 50분 동안 전남의 교육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후보들의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종을 치겠습니다. 종소리를 들으시면 후보들께서는 바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장서궁 후보부터 왜 전라남도 교육감에 출마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장석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촛불혁명 시대 새로운 전남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전남의 380개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이 민주진보교육 전남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단일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전남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첫째, 아이들을 믿고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남 교육력을 높여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교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37년간 평교사하면서 그리고 전교조 전국위원장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안목을 키워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출마 배경 들어봤고요. 다음은 오인성 후보의 출마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오인성입니다. 교육이 전남을 바꿉니다. 전남을 바꾸는 교육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형 교육이 필요한데 그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합니다. 저는 전남에서 나고 자랐으며 전남에서 교사, 교감, 교장으로 학생 교육을 했고 장학사, 장학관 교육장으로 교육 행정을 했습니다. 교육 전문가, 교육 행정 전문가인 제가 누구보다 전남 교육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감에 출마하였습니다. 전남 교육,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오인성 후보의 얘기 들었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고석규 후보의 출마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고석규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대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저는 그 꿈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교육팀장을 맡아 현 정부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입안한 제가 여러 도민들과 함께 전남 교육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전남 교육개혁의 성공, 도민 여러분들의 소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를 꼭 이루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새 후보께서 왜 본인이 교육감이 돼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 후보들의 정책이나 또 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바로 슬로건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새 후보들의 슬로건과 대표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인성 후보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학생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학생에게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육은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교육, 융합교육으로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적으로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모아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의성 교육입니다. 의미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의미 있는 학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학교에서 눈맞춤 교육을 해서 한 사람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로 교육을 충실하게 해서 무의미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자긍감을 갖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긍감을 가질 때 바로 인성교육의 출발이 됩니다. 자기를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성교육은 바로 소외된 학생들이 없게 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네, 오인성 후보께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내용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고석규 후보의 슬로건이나 대표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사람 중심 포용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 융합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포용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인성교육이고요. 창의 융합 교육은 미래를 이끌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뜻입니다. 교육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남의 미래의 자산입니다.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람 중심 교육으로 전남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줄 세우지 않겠습니다. 편가르지 않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모아서 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용교육은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고 진영 논리로부터 교육을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열린 평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기도 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진짜 창의 융합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실력 있는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산업화에는 많이 늦었고 정보화에도 늦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남이 앞서가야 합니다. 진짜 창의 융합교육을 통해서 전남의 아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로 양성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석규 후보께서 사람 중심의 포용교육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장서공 후보께서 슬로건과 대표 공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 교육 철학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서 6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복지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남교육의 당면 과제인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입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전남형 미래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실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혁신돼야 되고 평가가 혁신돼야 됩니다. 즉 교실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무지개 학교 확대 그리고 학교 혁신 추진 지원단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남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을 책임지는 권역별 진로 진학 지원센터를 확대 강화하고 최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과 참여로 우리 도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각급 주민 참여위원회 또는 주민협치위원회를 두어서 도민들의 참여 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자치를 확대하고 교직원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업무들을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장서공 후보께서 교육복지 확대 등 주요 공약 6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남교육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함께 후보들 사이에 묻고 답하는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교육 현안인데요. 지난 36년 동안 전남의 학교는 절반으로 줄고 학생 수는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도시로 떠나는 학생들이 줄지 않고 있는데요.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통폐합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닫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육 격차가 커지면서 다시 또 농어촌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한데요. 후보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석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전남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간 환경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신도시의 과밀학급으로부터 폐지 직전의 소규모 학교까지 이렇게 교육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획일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를 전남의 지역적 교육 환경에 맞게 원도심과 신도심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형 그리고 농어촌형, 도서벽지형 등으로 구분해서 인사행정, 재정배분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맞춤형 전남교육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교육, 또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만족할 수 있는 교육, 그와 같은 전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네, 고석규 후보께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맞춤형 전남교육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장서궁 후보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전남교육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농산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입니다. 현재 830개 초중고 중에서 42%에 달하는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대부분 농산어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진작 있어 왔지만 별무 효과였다라고들 판단합니다. 이제는 접근 방법을 근본적으로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만의 힘으로, 교육청만의 힘으로 작은 학교 살릴 수 없습니다. 지역과 함께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그 학교와 함께하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함께 이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역사회 생활과 문화 그리고 교육의 공동체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 참여,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살리는 그런 조치가, 그런 정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장서궁 후보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해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오인성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전남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남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산업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망 산업과 교육을 연계시키는 교육 정책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립 유치원을 포함해서 사립학교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약 20%를 점하는 사립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사립 유치원의 공립화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의 질은 교원이 결정합니다.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수업 외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 상담 연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네, 오인성 후보께서는 사립학교의 경쟁력 높이기 등의 해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후보 사이에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 추첨으로 지정된 상대 후보에게 40초 동안 질문하고 1분 30초 동안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는데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고석규 후보께서 장서궁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데. 예. 네. 지난 5월 8일 보도를 보면 장서궁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즈음해서 네 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하셨죠. 그러면서 문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그 교육 정책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나 민주주의의 회복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교육 정책을 입안한 교육팀장, 그 교육팀장이 저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정책을 입안한 제가 오히려 이 정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육 개혁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총리 그리고 특히 진보 교육감과 함께 손잡고 함께 협력하고 소통해 갈 때 문재인표 교육개혁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교조 위원장 시절부터 김상곤 부총리를 비롯한 많은 진보 교육감들과 소통하고 협력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문재인 교육개혁 앞장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교육개혁 이해관계 당사자들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고 저항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그리고 이 현재 교육부총리와 함께 임기를 같이 하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때로는 단호하게 이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조급할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참여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장소공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장소공 후보에게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주 교육청에서 4년간 교육장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저도 나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주에는 작은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폐합 위기 직전에 있는 학교도 있고 통폐합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장님으로서 이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 중요하게 보고 나름대로 시책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 4년 동안에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제가 나주 교육장으로 있는 시절에는 통폐합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혁신도시하고 나주 원도심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주로 이 작은 학교 문제는 원도심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첫째는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함으로 해서 도심에서 이 시골로는 갈 수 있어도 시골에서 혁신도시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결되는 게 뭐냐면 각자의 소규모 학교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니까 그때 학생들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안남초라든가 또 남평중학교 다도분교장 거기서 근무하셨죠? 그곳에서 실용음악 교육을 하니까 심지어는 광주에서까지 학생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여러 가지 행정제도도 있지만 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부여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통학버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통학버스를 단위 학교에서 뒀던 거를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니까 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네. 오인성 후보께서 나주에서 실제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했던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인성 후보에게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남 학생들이 교육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가장 요구하는 것도 바른 인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3월 28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 결과 발표 자리에서 전남 교육감 출마 보도 자료가 배포된 것에 대해 고 후보님은 본인은 몰랐던 일로 기획적으로 실수다라고 하셨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위원장으로서 보도자료에 교육감 출마를 발표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새 정부 적폐청산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서 그 총 18차례의 회의, 그리고 소위원회 회의, 그리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과정을 재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정교조 쪽이나 기타 다른 모든 데서도 결과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발표했고, 많은 언론에서 이 국정화 과정이 일종의 국정농단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서특별한 그런 그 상황들이 전개되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출마 관련된 보도는 뭐 혹시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 저를 돕는 관계자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그 굉장히 곤욕을 치렀고 그야말로 최종적으로는 저의 책임입니다만 제가 정말 그 사실을 몰랐고 제가 정말 조금이나마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석규 후보께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해명을 해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교육 복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의 다문화 학생 수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또 한 학교에서 3명 가운데 1명이 다문화 학생인 학교도 전남에 10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장애 학생 등 우리가 좀 더 배려해서 같이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교육 약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후보들께서는 어떤 정책과 또 전략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서궁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전남은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교육 여건도 마찬가지고요. 취약계층도 참 많습니다. 때문에 교육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GMO 없는 친환경 식품을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올리는 것은 물론이죠. 두 번째, 완전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됩니다. 우선 고등학생들이 매년 납부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부터 지원하면서부터 고교 무상교육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체험학습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것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1, 중1에게는 최초의 교복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현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장서궁 후보께서 무상급식 등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오인성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의 기본인 기초학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학력 문제는 학생의 인권하고 관계됩니다. 이 기초학력 지도교사를 확보하고 관내 고등학생들과의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기초학력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이중 언어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중 언어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정 내에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부여하는 멘토링 제도를 학부모에게도 연결을 시켜서 생활 전반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 이수 후에 2년의 전문 과정을 만들어서 이 직업 능력 교육, 그다음에 사회 적응 능력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장애 학생들이 보다 사회 통합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리라고 봅니다. 네, 오인성 후보께서 기초학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엔 고석규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육복지, 누구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희망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전남 도민의 열망을 업고 전남 교육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 교육 100년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고교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생애 첫 교복 지원 사업,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시행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 당연히 추진하겠습니다.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담임 연임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책임지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고 또 아울러서 위생시설도 현대화함으로써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고석규 후보께서 교육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교육 복지를 해결하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후보님들의 말씀대로만 된다면 교육 복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보가 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장서공 후보께서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질문 시간은 60초입니다. 질문 6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까 오 후보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그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실수였다. 그리고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도 부족했고 검토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김상곤 부총리는 국민께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셨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중장기 재정 추계를 보면은 올해가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5년 임기 말년 되면은 이게 5조 원이 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되게 있어요. 네, 질문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럼 이제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먼저 5조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당연히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OECD 기준 공교육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4%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4.5%까지 올리는 것이 3만 불 시대의 국격에 맞는 국가의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5% 상승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그동안에 쌓았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3조 5천억에서 30% 상승이 4년 만에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임을 묻는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 모든 시민, 사회단체, 언론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막판에 있었던 그 잘못된 그 보도자료 그것 때문에 저도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그것 때문에 얻은 피해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고 후보께서 다시 한번 해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오인성 후보에게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장서공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장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기초학력을 갖추는 것이 학생 인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교육복지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 후보님께서도 이 기초학력 갖추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표해 주셨습니다. 보도를 보면. 근데 이제 기초학력을 제대로 지도하려면 계획과 진단 그리고 지도가 가해진 후에 평가를 해야만이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교원단체에서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 후보님의 평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장 후보님. 네, 기초학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초3까지가 중요하죠. 초3 지나면 이제 교과서 내용도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1:1 맞춤형 지도 시스템을 갖추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 이력처 제도를 도입해서 학생의 발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기록하고 거기에 걸맞는 맞춤형 지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특히 진단 단계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죠. 출발점을
출발점이 어디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처방이라든지 또는 해결 방법론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가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혁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시대의 이른바 서열 중심의 그런 평가, 선발 중심의 평가는 지향돼야 되고 미래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중심으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일제식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오지선다형으로 하는 평가는 좀 지양하면서 새로운 학력 간에 기초한 평가 혁신 아울러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우석 후보께서 서열 중심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네요. 그럼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지금 토론 주제는 교육 복지에 관한 것인데 저에게 질문한 것은 그것과 좀 맞지 않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인성 후보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30일 모 신문 기사에 의하면 오 후보께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지자체에 이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나 돌봄 교실을 학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지자체에 넘긴다고 한다면 많은 시설이 필요하고 예산 또 인력 등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할 텐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정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5분님 답변해 주시죠. 예,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것은 그 원인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단계에서는 방과후 학교 과정을 보다 다양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농어촌 혹은 소규모 학교에서 학교를 다님으로 해서 받고 싶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그런데 저 오지에 있는 소규모 학교 같으면 그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가장 환경이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강사를 모셔올 수 있는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면 그러한 그 예산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지자체에서 교육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 격차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러한 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바로 지자체 이관이 아니고 단계적인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학교에서 보다 방과후 과정을 다양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지자체에서 일단 예산을 지원받고요. 이게 보다 더 이제 발전하면 전일제 학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돌봄 교실하고 방과후 학교거든요.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예. 오 후보님께서는 그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 일관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현안인데요. 안전한 학교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 모든 학부모가 같을 텐데요. 학교 폭력이나 또 스마트폰 중독 등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통학거리가 먼 농산어촌 학생들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버스가 필요하고요. 낯선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선생님에게는 안전한 사택이 중요할 겁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같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인성 후보부터 1분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학교 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체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놀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과 놀이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학생 안전을 학교에서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방문 시스템을 보다 정밀화하게 하고 학교 보안관을 늘려서 학교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공원화하고 미세먼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를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고
또 이 통학버스의 출입문 높이를 낮추는 저상형 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오후께서 학교 통학버스를 높이를 낮추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고석규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3대 교육 비전 중 하나가 자율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남교육 희망대장정의 길을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안전, 저는 이것을 전남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안전은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전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죠. 따라서 원활한 교육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예방을 위해서도 이제 처벌 위주라든가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분리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학생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읍면 지역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매일 학교 앞에서 학생 지도를 하는 녹색 학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구하겠습니다. 고 후보께서는 그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처벌 위주가 아니라 그 피해자와 가해 학생 사이의 관계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석웅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학교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안전의 문제, 성면이라든지 우레탄 트랙 운동장이라든지 또는 라돈이라든지 하는 유해 물질을 추방하는 데 행정력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각하죠. 저는 유치원부터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체육관, 체육 시간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근 학교와 함께 체육관 이용 풀제를 도입해서 미세먼지 쐬면서 체육 활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문제 대단히 심각하고도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학폭과 관련한 프로그램,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비폭력 대화라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사들의 연수를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석웅 후보께서는 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유치원 때부터 공기청정기 마련하겠다 이런 대안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후보 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오인성 후보께서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질문하는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입니다. 또 재난 대피 훈련이 중요하듯이 안전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버스 출입문이 낮은 저상형 버스를 얘기한 것이라든가 친환경차를 얘기한 것, 또 이 교원 사택에서 열악한 환경이 개선돼야 하는 것 등은 실제로 제가 거기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고 후보님께서도 여러 가지 안 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 그 손에 잡히는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나요? 그 안전과 교육 활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는 교육 활동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그 미세먼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식물이라든가 또는 공기청정기라든가 다양한 이런 형태의 환경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공약상으로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읍면 지역에 그 통학버스를 새로 만들어서 지급하도록 하고 또 안전한 학교 등교를 그 돕는 녹색 어머니에 대한 지원들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학생들이 도시 및 시골에서 모두 안전한 등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뭐 대학도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회 경험을 통해서 이 안전에 대한 문제들에 역시 커다란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안전 불감증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것이 말 그대로 그 시민교육
시민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난 그 압축 성장 과정에서 대충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생기는 것인데 이제 3만불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안전의식을 갖출 때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진정한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 후보께서 답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장서공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 후보님께 묻겠는데요. 학교 폭력 관련 질문입니다. 뭐 전문가시니까 잘 대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 학부모들에게 듣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갈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흔히 이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매뉴얼대로 처리한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책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교육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꼭 선처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처리해서 후유증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장 후보님께서도 현장에서 이런 좀 모순되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이런 경우라면 장 후보께서는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 문제로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그 가해자 부모, 피해자 부모 사이에 있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의 원칙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고 하는 것이죠.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고 하는 것인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이에 따른 이제 불만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게 가해자,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가 중재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이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회를 활성화한다든지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든지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 인문 그 방면에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장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설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에너지를 여기에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근에 아주 다양한 방법론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또는 비폭력 대화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이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학교 폭력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장서공 후보에게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장서공 후보께서 오인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전남의 그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남의 청렴도는 하위권입니다. 특히 내부 청렴도는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인사라든지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리라든지 부적절한 처리라든지 이것이 이른바 내부 청렴도를 측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으로 계셨고 인사를 맡으셨고 또한 나주교육장을 또 4년이나 하셨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 전남도교육청의 내부 청렴도 문제 그리고 최하위까지 떨어져서 우리 교육가족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해 주십시오. 먼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렴도가 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도교육청에서 인사 담당 장학관을 하고 인사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심지어 교장 전보까지도 점수화해서 부정 부패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청렴도 조사에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교원 인사 부분만큼은 상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영역에서 많은 그 순위가 하락한 것은 제가 이제 알 수 없는 어떤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수립할 때 도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효율성 문제를 반드시 검토하고 집행 후에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고발하는 그런 접수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라남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높아지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청렴도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새 후보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요. 지난해 그 전남 고흥의 통학버스 사고 현장을 제가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 통학버스가 학교 직영이 아닌 교육청 직영이 아닌 임대버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전남도 교육청이 물어봤을 때도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학버스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미처 다 하지 못했거나 또 전남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석규 후보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후보들마다 1분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새로운 시작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육감 선거를 흔히 깜깜이 선거라고 하죠.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왜 교육의 책임자를 뽑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까요? 아무나 교육감이 돼도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흔히 교장 한 사람 바뀌면 학교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바뀌면 얼마나 전남 교육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힘 있는 교육감이 누구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답이 고석규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까? 그 답은 고석규이고요. 그리고 전남 교육의 성공을 바랍니까? 역시 그 답도 고석규입니다. 전남 교육의 성공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 고석규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서공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시 영암 촛불 대표, 전남 촛불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도민들과 함께 촛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이 단일 후보입니다. 전남의 385개 시민사회가 저를 지지하고 단일 후보로 저로 뽑아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37년 교사, 그리고 다양한 교육 시민사회단체 활동, 전교조 활동을 통해서 어떤 교육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품으면 아이들은 세계를 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실의 변화에서부터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이른바 교실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장소군과 함께 희망의 전남교육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성공하고 또 학생이 행복한 그런 전남교육 행복시대, 전남교육 성공시대, 도민과 함께 손잡고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윤성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저에게는 사람을 키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전남의 미래는 조각되는 것이며 그 조각가를 키우는 일이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교사로 출발해서 25년 교육을 했고 교육청에서 13년 동안 교육 행정을 한 교육 전문가이자 교육 행정 전문가입니다. 전남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잘 알고 있는 현장 경험자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로 우리 아이들을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지닌 아이로 길러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남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전남 교육감 예비 후보 오인성입니다. 오인성을 믿고 전남 교육을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세 후보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를 잘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은 즐겁고 또 교사는 보람차고 학부모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교육감만큼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또 잘 뽑으라고 정당 대결을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또 꼼꼼한 검증으로 교육감을 잘 뽑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